시간 관계상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가 없네요. 네.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갈게요. 일단은 함수라는 거는 항상 뭐를 그리냐면 사실 기본형을 그려요. 뭐를 그린다고요? 기본형. 그러니까 모양은 기본형에서 결정 나는 거야. 1차 함수도 그 기울기가 이제 기본형인 거죠. 아닌가요? A가 기본형인 거고 B는 어떻게 되는 거죠? Y축 평행이동의 연관을 주는 거니까 2차 함수도 뭐가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Y는 AX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형인 거고 그럼 얘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린다? 점 찍어서 그린다. 그냥 기본형은 다 똑같아요. 점 찍어서 다 그려본 거야. 누가? 수학자들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점 찍어서 그려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을 다 점 찍어서 시키면 뭐 기본적인 게 여기서도 이제 찍으라고 하겠지만 뭐 y는 x제곱, 뭐 y는 뭐 2x제곱, y는 뭐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음수 쪽은 뭐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런 거를 점 찍어서 이제 그려보라는 거 우리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점을 찍을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정수일 때만 점을 찍는다 안 찍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찍는 거죠? 모는 종이 같은 데다 이제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연결하면 개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기본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모든 함수는 기본형 그리는 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다 점 찍어서 그립니다. 그래서 뭐 잊어버렸다 뭐 이러면 이제 되게 곤란한 거야. 그럼 너는 점 찍는 걸 잊어버린 거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점 찍는 걸 잊어버리면 좀 슬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어떻게 찍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삼 대입했어. 뭐 나오죠? 9. 마이 대입하면 4. 마이 대답하면 1. 0 하면 0. 1 하면 1. 이런 거 다 점 찍어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니까 나도 다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해봤는데 뭐 얘 같은 경우 마이너 x제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오더라. 찍어보니까. 연결해 보니까. 그래서 2x제곱도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찍어보니까. 2분의 x제곱도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다 찍어봐서 연결한 게 뭐 이거 뭐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노가다 해서 그려봤다 안 그려봤다? 그려봤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지금 줬는데 아마 찍어보라고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런 A가 양수일 때를 몇 개 그려보다 보니까 어떤 걸 알았냐면 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안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대칭이거든요. 이게 뭐 대칭이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접히죠? 이 y축에 대한 대칭이죠. 이걸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이제 등호가 있어야 되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y축에 x는 되는 거 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과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점, 그 점이 뭐다? 요 점인데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본형에서 꼭지점은 다 어디가 된다? 원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되게 중요해요. 대칭이야. 폭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폭이라고 부르는데 이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좁아집니다. 이거를 그려본 다음에 다 뽑아낸 거야. 외워서 그린 게 아니라요. 다 그려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다 뽑아낸 거라고. 애들이 거꾸로 가는 애들이 많아서 항상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아래로 볼록한다.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 커지면 이 폭이 좁아진다는 거를 어디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x는 제로가 되겠고 원점은 어디가 된다? 꼭지점은 원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음수일 때도 그려보겠죠. 음수일 때 그려봤더니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요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더라. 이게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모양이 얘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위로 블록한다라고. 그래서 이 차함수 그래프 모양은요 누구한테 달려있다? 얘한테 달려있어요. 다 기본형한테 달려있어요. A한테 달려있다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어떻게 찾았다? 다 그려봤다. 다 점 찍어봤다. 잊어버렸다? 정말 못 찍는구나.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잊어버린다는 건 사실 제대로 배우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야. 왜냐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점 찍어서 그리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절대값이 커지면 음수 때까지 음수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지고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얘도 축의 방정식이 Y축, X는 제로가 되겠고 꼭지점은 어디가 된다? 원점. 그러니까 모든 2차 함수의 기본형의 꼭지점은 다 어디다? 다 원점이야. 이게 모양이 끝났어. 2차 함수의 모양이 끝났어요.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인데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알 수 있어. 이것도 못 알아채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치?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 그걸 모른다. 슬퍼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본다? 기본형이라 불러. 여기 메뉴에 나와 있죠? 그 바로 밑으로 가면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평행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자, 모든 원리가 똑같아. 모든 함수가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기본형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해. 이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는데 x축으로 여기서 얼만큼 했냐면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평행이동한.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했다?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갔다? 이리로 간 거야. 끝.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왜 미지수가 두 개가 더 나오냐? 왜 미지수가 두 개 나오죠? x축 평행이동과 뭐가 있으니까? y축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때 약간 느낌이 약했지만 요 뒤에 맨 뒤에 붙는 거 있잖아. 얘는 어느 쪽 평행이동에 관여되는 건지 느낌이 좀 오죠. y축 평행이동. 우리가 1차 함수에서도 기억나시죠? y는 뭐 x가 있었으면 이게 기본형이었다면 y는 x 플러스 3은 이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요 뒤에 붙이는 게 점 찍어보면 알겠지만 다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총 미지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모양 담당, m과 n은 어떤 담당? m은 x축 평행이동을 담당하는 거고 n은 y축 평행이동을 담당하는 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양은 a에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갈게?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다 배운 거예요.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지금 몇 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들었나요? 10분만 정확하게 들면 그럼 이런 거야. 정확한 개념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면 얼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부호가 반대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꼭지점이 어디였죠? 원점이었잖아. 0,0이었겠죠? 근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기면 여기서 꼭지점 뭐가 될까요? 꼭지점 다 같이 이동하겠죠. 뭐 누구는 1,1이죠. 그래서 0 대입에 0 됐잖아. 1 대입이 들어갔을 때 그래야지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그 부호가 반대로 떠. 정확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공통수학 하면서 알려줄게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반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의 꼭지점은 뭐 어디가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보면은 1.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1,1을 만약에 찍었어. 얘가 1,1이나 찍었어.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그래프가 다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끝이. 그래, 끝이 이게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1이니까
대칭축은 뭐지? 어디로 옮겼어? 축의 방정식은 어디로 옮겨졌죠? 0이었다가 일로 갔죠. x는 몇이야? 1이죠. x축 평행이동과 연관이 있어요?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꼭결점은 어디가 된다? 1, 0이 옮겨갔을 거야. 그대로 옮겨가겠죠. 모든 게 다 같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이 x좌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x좌표니까 x1이에요. 모양은 얘랑 똑같다 안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포개진다 안 포개진다? 정확하게 포개지겠죠? 왜냐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이리로 간 거야. 내가 뭐 요로 갔다 가면서 갑자기 뭐 잘생긴 뭐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요로 가본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 모양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어. 그럼 얘를 볼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썼어. 내가 얘를 그리라고 시키면 여기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미안해요. 제곱 있으면 얘의 꼭지점은 이제 어디가 되냐라고 한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 공격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가 이제 꼭지점인데 마이너스 3, 몇 되겠죠?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 2가 기본형이니까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찍는 거죠. 여기서. 찍었단 말이에요, 위를. 그다음에 위로 블록하게 그리는데 이게 마이너스 2가 조금 이렇게 얄쌍하게 더 폭이 좀 쪼개지게 이렇게 그리면 돼. 그치? 그리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몇 분 안 강의했지만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어렵습니까 이름은? 아니? 어떻게 평행이동했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부호 반대로 적용되고 얘는 부호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돼.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려워요? 내가 쓰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계속 효리나? 있겠죠.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래서 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봐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전기한 경우도 있겠지. 이 전기한 경우가 요 맨 밑에 있는 거야. 이거를 뭐라 부른다? 얘를 전기한 경우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얘를 전기해 놓은 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미지수는 다 몇 개야? 다? 3개예요. 1, 2, 3. 여기다 몇 개? 1, 2, 3. 근데 얘는 이제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보자마자. 왜 얘는 더 그리기가 애매해요 본다면 A 때문에 일단 개형을 알겠어. 모양을 알겠어. 근데 뭐가 보이지 않죠? 평행이동한 게 보이지가 않죠. 얘는 딱 보는 순간 벌써 M, N이 꼭지점이네? X초로 N만큼 Y초로 N만큼 평행되는데 이게 보이는데 얘는 보면 안 보여. 우리 어떻게 해? 얘는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얘가 그리기가 편할까? 얘가 그리기가 편할까? 누가 봐도 표준형이 더 그리기가 쉽겠죠? 당연하지. 얘는 평행이동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보면 우리가 무언 짓을 할 것 같냐? 우리 수아야. 네가 어때? 뭔 짓 할 것 같아? 아니죠. 이 모양으로 바꾸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안 보이니까 평행이동이. I don't know. 봐봐. 결론은 봐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결론은 뭐냐면 이런 2차 함수식을 봤어. 어떤 거를 보든지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항상 수학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갔으면 어떤 걸 또 물어보죠? 반대를 물어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뭘 또 우리한테 물을 것 같아, 효리나? 네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프를 보고서 누구를 찾아라? 2차 함수식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3 1학기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였냐면 그래프를 외워서 그리지 말고 이해해서 그려라. 오케이, 그래프 다 그리는 거 완성됐어? 그 다음 너네 할 게 뭐야? 이제 그래프 보면 2차 함수식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원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기라는 거지. 뭐 어려운 심화 문제는 다 건너뛰고 이게 안 되면 2차 함수를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넌 대체 뭘 배운 거냐? 그래서 2차 함수식을 되게 열심히 배웠어.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 목표 달성 미션 컴플리트가 실패한 거죠. 미션 페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제 얘까지는 애들이 금방 그려. 내가 방금 했었지만 어려워 쉬워? 쉽지 않아. 그럼 얘로 바꿔야 되잖아? 그게 뭐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저거 2차 방정식 할 때 쓴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죠. 얘로 바꿔야 돼.
근데 이제 쉬운 것부터 시키지. 문자로 하는 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시킨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표준형 바꾸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배우게 시키는 거죠. 거기 뭐 예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예제가 있나? 잠깐만 문제들 중에 하나 있으면 조금 좋을 텐데 문자부터 하면 여러분들 이제 카오스에 빠지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되게 여기 하나 있네요. 그 139페이지에 9번에 보면은 뭐 6번에 8번, 9번에 11번이 다 이거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면 뭐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약삭하게 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일단 뭐 다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y는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 있는데 얘 되죠? 당연히 얘 못 그려요. 여러분들 뭐로 바꿔줘야 돼? 일반형을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을 바꿔줘야 돼. 자, 이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래프 그려요. 우리의 모든 첫 번째 목적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꾸는 이유도 명확하죠? 여기까지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모든 2차 함수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먼저 묶냐? 최고차항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1차항까지 묶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2차원식 했어. 뭐였어? 1차항의 개수를 이뤄가는 거를 제곱한 거를 더해줘요. 그게 몇이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럼 여기서 4분의 1을 더해줘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근데 4분의 1 더했으면 4분의 1 다시 빼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탈출시켜. 왜냐? 완전 제곱식 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 왜 더하고 빼줬죠? 0만 돼요. 식에 변동할 거 없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 뺄 때 이 앞에 거랑 곱해져서 빼줘야 돼. 조심하셔야 돼. 그냥 막 빼면 안 돼요. 나갈 때.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막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앞에 거랑 곱해져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나가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4분의 1로 나간다고? 그럼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됐어요?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되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여기 뭐가 되죠?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5만큼 평행이 있으니까 꼭지점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그러는데? 위로 볼록하게 보여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끝인 거야. 이게 지금 바꿔본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근해 공식을 정확히 유도했었던 애들은 쉽게 해요. 왜냐? 문자로도 했던 거잖아. 별로 안 어려워한다고. 근데 그때 막 대충 외우고 넘어가고 했던 애들은 또 나오면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누가 압도적으로 이해를 잘하냐? 앞에서 정석적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압도적으로 이해를 잘해요. 왜냐? 그래서 또 계속 나와. 어디 가진 않는다니까? 근데 공식만 외운 애들은 계속 남들보다 이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린 거야. 왜냐? 안 해봤잖아. 안 해본 놈이 왕짱이에요. 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앞에서 배드민턴 치는 거 아무리 강의해도 쳐본 놈이 제일 빨리 늘어요. 아니에요? 강의만 들으면 늘어요? 배드민턴 치는 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죠. 자기가. 그게 늘 거 아닙니까? 안 해봐도 늘어요? 그냥 나는 상상만 하면 모든 게 내 몸에 습득이 되고 그래요? 정말 좋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마찬가지인 거야. 해보는 거예요. 자, 바꾸는 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해볼게요. 9번에서 11번부터 시켜볼게요. 자, 이제 숫자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할 거야? 문자로 바꾸는 것까지 할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16입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로 어디까지 묶어? 1차까지 묶어요.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6x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묶을 수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 뒤에 뭐 필요할지 이제 느낌 오지, 수아야? 몇 줄? 9. 그럼 9를 한번 써주고 9를 한번 빼줘요.
그래서 얘를 탈출시킨다, 안 탈출시킨다? 탈출시켜요. 완전 제곱식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얼마가 탈출되냐라고 본다면, 얼마가 탈출되냐, 우리 얘네만. 탈출되면, 이렇게 탈출되면 얼마가 탈출되죠? 18이 탈출되는 거죠. 18 빼기 16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고, 위로 볼록하게 되는데 좀 얄쌍하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나랑 지금 만나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 배운 거야. 이것만 익히면은 끝인 거죠. 그럼 봐봐. 딱 세 파트야. 한번 생각해볼까요? 세 파트가. 기본형 어떻게 익혀요? 점 찍어. 그려봐. 그러면 기본형이 익혀지는 거야. 두 번째, 뭐를 이해하는데? 평행이동. X축과 Y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됩니까? 그것만 익히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2개가 들어가. 총 미지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평행이동에 미지수가 몇 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2개. 모양은 하나밖에 담당을 안 하고 있어. 미지수 포션이 평행이동이 더 많아. 몇 개가 있다고? 2개나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을 봤어. 못 그려. 왜냐? 안 보여. 뭐가? 평행이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꿔. 뭐로 바꿔? 표준형으로. 딱 이 3개야. 기본형 그려봐. 네가 직접 그려. 한 땀 한 땀 그리고 이해해.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해해. 오케이, 끝났어. 마지막으로 일반형 나온 거, 표준형 바꾸는 거 연습해. 완전 제곱식이야.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끝. 이게 딱 세 부분을 알게 되면 모든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있다라는 거. 이 끝이. 이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에서만 적용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모든 함수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앞으로 배워. 이게 다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형만 배우면, 그 다음에 뭐 배우는 거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 표준 바꾸는 거 연습하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그래프도 다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이게 기본 개념인 거야. 엄청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로 하는 걸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 문자로 된 거 유도하는 게, 보면 맨 앞장으로 갈게요, 다시. 맨 앞장으로 가면 그 밑에 보자마자 여기 일반형을 뭐로 바꾸는 게 있죠? 표준 바꾸죠? 이거 왜 바꾸냐? 말했잖아. 왜 바꾸냐고요? 그래프 못 그리니까. 그래서 문자로 된 거 연습하는 거야. 약간 근해 공식 같은 느낌인 거지. 자, 이렇게 미지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자, 어디까지 묶는다 그랬죠? a로 어디까지 묶죠? 1차항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를 더해야 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죠?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b 제곱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뒤에서 어떡하죠?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이 탈출한다. 이해됐어요? 요 놈이 거기서 탈출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남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직접 해보세요.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2a분의 b 제곱을 그냥 쓸게요. 하고 요거 곱하면 a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나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통분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a 써줘야 되겠고, a에다가 이제 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뒤에는 통분하게 되면 4a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서 b제곱 나오고 여기서 4ac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약간 판별식 같은 느낌이 뒤에서 나옵니다. 판별식 느낌이 조금 나와요. 통분하게 되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안 외워도 돼요. 여기 전혀 외울 필요 없고요. 뭐는 알아야 되냐? 얘는 알아야 돼. 여기는 겁났어요. 봐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게 대칭축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b분의 b가 뭐다? 대칭축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겁났어요. 겁났을 거야, 우리가 앞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거 뭐냐? 꼭지점의 x좌표는 2차항의 개수를 2배한 거를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누가 있다? 1차항의 개수가 있으면 그게 뭐야? 대칭축이야. 축의 방정식이야. 이건 엄청 써요. 이거 알면은 되게 편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내가 뭐 알라 그러잖아? 그러면 다 간단해지니까 알라는 거야. 뭐 복잡하게 내가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랑 약간 뭔가 조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랑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
선생님 이거 A 나누고 시작했잖아요. 이 왜 A 못 나눴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여기가 0이 아니잖아. 여기가 0이면 A를 나눠도 얘가 안 바뀌잖아. 근데 여기서 A로 나누면 여기가 Y가 안 되고 뭐가 되죠? A분의 Y가 되니까 그러면 함수 모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Y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A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차이인 거예요. 방정식은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A로 나눠도 여기가 0인 게 바뀌지가 않았지만 여기는 Y이기 때문에 A로 나누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못 나누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이제 묻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공식 유도하다 보면 저기 나눴는데 이거 왜 안 나누지?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 별로 안 궁금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연습해가지고 꼴로 바꾸는 거 연습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라 안 그려라? 그려라 그거야. 너무 어려워? 괜찮아? 그럼 이제 141페이지 갑시다. 141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중간에 그래프 보고 이차함수 찾으면 좋은데 약간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뭐냐? 여기서 그래프 보고서 요 A, B, C 먼저 부호 파악하기. 그러니까 먼저 약간 워밍업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서 A, B, C를 다 찾아야 되는데 찾기 전에 뭐부터 찾아라? 부호부터 찾는 것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게 141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봐봐. 표준형에서도 부호를 찾으라고 시키거든, 사실은. 아까 표준형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 표준형에서는.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온 거야. 왜냐면 봐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A를 결정해.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뭐죠? M,N이지. 그러니까 M하고 N의 부호는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냐가 결정하는 거야.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으면 둘 다 뭐다? 양수다. 꼭지점이 2사분면에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제 좀 제꼈어요. 자, 표준형에서 부호 찾는 거는 어디만 보면 된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인 거랑 꼭지점 좌표 몇 사분면에 있게 이게 끝인 거야. 좀 너무 쉬우니까 여기서 조금 넘겼어요. 뭐 이해가 되나요? 별로 안 어렵겠죠? 그래서 요 표준형에서 부호 찾는 거는 꼭지점만 때려보면 돼요. 그 다음에 모양은 그냥 보면 보이잖아.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그냥 보이잖아요. 아니면 째려보지 않아도 보이죠? 그 정도는. 그래서 꼭지점이,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A 부호는 누가 봐도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겠고 M도 마이너스, N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형에서 부호 찾는 거 너무 쉽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래서 넘긴 거야. 그래서 어디만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다? 일반형에서 A, B, C 부호 찾기.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A는 무조건 찾기가 쉬워요. A는 눈만 뜨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면 A는 찾을 수 있잖아. 그럼 C는 어떻게 찾죠? C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스포한 적이 있는데 C는 뭘로 찾으면 될 것 같아? 이게 C가 무슨 거죠?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Y축하고 위에서 만나면 X축보다 위에서 만나면 양수인 거고 X축보다 밑에서 만나면 음수인 거야. 왜 위에 있으면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니까 Y절표가. 그래서 C는 어디를 보면 된다? Y축과 만나는 Y절편의 부호를 보면 돼요. 그래서 A랑 C랑은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는 놈이 누가 남죠? 누가 남죠? B가 남죠. B가 문제인 건데 이거를 이제 대칭축을 이용해서 찾아야 돼. 자 볼게요. 여기 있는 대로 외우게 하지 않을게요. 뭐가 있으면 같은 부호다 다른 부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잘 봐. 내가 이렇게 Y축이 있겠고요. X축이 있는데 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어. 이게 일반형이야. Y는 이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부호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A는 누가 봐도 뭐죠? 양수죠? 자, C는 여기만 보면 되잖아. C는 플러스죠. 위에서 만났으니까 Y절편이 당연히 C가 양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해되죠? C 양수까지? 그럼 이제 B는 뭐랑 연관되냐? 대칭축하고 연결했어. 아까 전에. 축의 방정식. 여기 있는 거죠. 축의 방정식이. 이게 X는 아까 뭐였죠? 공식으로? 내가 아까 외우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이제 외우라고 시켰었죠. 아까 전에. 그죠? 기억나요? 근데 이 X좌표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인 거야. 왼쪽에 있으면
음수겠죠. x좌표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뭐야? 양수인 거야. 근데 지금 a 부호를 알잖아. a가 뭐야 지금? 플러스잖아. 그럼 b가 뭐가 돼야지만 앞에서 합쳤을 때 양수가 나올까? 이 효리 뭐일 것 같아? 아니죠. 플러스 넣으면 뿔뿔 마니까 막 하나 살아남으니까 음수잖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b는 이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a 부호를 갖다 집어넣으면 b의 부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b는 음수가 되죠. 그러면 얘에서는 애들이 다 뭐 때문에 헷갈려 하냐? b 빼고 헷갈릴 게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이라면 그치? 뭐 C는 그냥 보면 나와요. Y절편 보면 나오고 A도 그냥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그러니까 뭐만 제일 중요한 거야? B 대칭축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칭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문제 풀 때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부호 찾을 때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건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야. 이 대칭축.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141페이지에 요거 있잖아. 1번. 요거 부호 찾아보세요. 141페이지에 1번. 그 부호 찾아봐. 지금 방금 한 대로. 방금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누가 왔나? 바람만 왔다 갔다 해. 뭐 금방 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처음에 조금 뭐 애매한 친구도 있을 텐데 연습하다 보면 다 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뭐 A는 뭐 그냥 보정수가 나오죠. A는 양수고 C는 양수고 이제 B만 남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X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양수야 음수야 얘리만 음수죠. 이게 음수야. 음수 나오는데 지금 A는 플러스잖아. 얘가 음수가 되면 B가 뭐가 되죠? 플러스. B가 플러스.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도 다 배웠다 안 배웠다? 몇 분 걸렸죠? 그쵸? 몇 분 안 걸렸죠? 지금 여러분 2차 함수를 빠르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이제. 그 연습하는 거 나오는 거 A, B, C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남는 게 뭐냐? 2차 함수식 구하기. 자, 거꾸로 하는 거죠? 자, 그래프 줄 테니까 뭐 구해? 2차 함수식 구해. 그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빠르게 다 개념을 배운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난 이제 2차, 어디 가서 2차 함수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래프 보면 식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식을 찾을 때, 뭐, 기본형을 문제 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기본형을 내면 뭐, 거의 뭐, 날로 먹자 뭐 이런 문제잖아요. 뭐, 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틀리면 이제 나 혼자 틀렸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로 접근하게 돼요. 한번 다시 생각해봐. 여기서는 결과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얘기했잖아. 왜 저게 됐을까? 왜 꼭 저리로 가야 돼? 나 두 개 배웠는데? 나 저리 안 가봤는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조금 희한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학창시절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뭐, 이렇게 쪼글 당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뭐 선생님 좀 특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 조금 희한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잖아. 2차 함수식을. 하나가 더 들어오긴 할 거야. 첫 번째가,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거. 두 번째가, 뭐로 접근하는 방법?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방법. 다 미지수를 몇 개를 찾아야 된다? 다? 3개를 찾는 거야. 오케이? 다 몇 개 찾아야 된다고요? 3개 찾는 거야. 1, 2, 3. 1, 2, 3.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을 줬어. 뭐를 줬다고요? 꼭지점. 그럼 열로 접근하는 게 계산이 빠르겠냐? 열로 접근하는 게 계산이 빠르겠냐? 위에 거지. 누가 봐도 위에 거죠. 그러면 꼭지점을 줬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몇 개 줬다는 거죠? 얘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m, n이잖아. 꼭지점을 줬다는 거는 미지수 몇 개 줬다는 거야? 우리 수아야? 2개. 엄청나게 준 거야. 그럼 미지수 몇 개만 나오죠? 하나. 그럼 식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점을 주면 될 것 같냐? 소리나. 식이 이제 미지수 2개 사라졌잖아. 꼭지점 줬으니까. 그럼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그러면 점을 몇 개 주면 될까? 식이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하나 주면 되는 거야. 지나가는 점을 하나 주면 식이 하나 나오잖아. 대입할 거 아니야. 설마 뭐 x좌표를 y좌표에 대입하고 y를 x좌표에 대입하는 건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 주면 x에 대입하고 y에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외우지 말라고. 이게 외울 게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외우는 친구가 있는 거 알죠? 그냥 다 미지수 따는 싸움이야. 결론은. 다 이게 방정식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그냥 꼭지점을 줬어. 그럼 미지수 몇 개 날아간다? 2개 날아간다고.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러면 지나가는 한 점만 주면 된다고. 왜냐? 식이 몇 개 필요하니까? 하나 필요하니까. 생각하라고. 이게 외울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인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내가 꼭지점을 줬는데 이걸로 접근했어. 미친놈인 거죠. 게다가 복잡하게, 아니 뭐 난 너무 복잡한 거 좋아하구나. 변태적인 애다. 그러면 이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여기로 가는 게 훨씬 찾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주면 여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100% 문제 보면 여기 보이겠죠.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 어떤 좌표가 주어진다? 옆에 써있죠. 유형 67번에 꼭지점을 주면 어떤 좌표를 준다?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 누구 찾으라고? A 찾으라. 이게 원리인 거야. 자, 이해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원리는 다 얘기를 안 해주고 있지만 지금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씩. 그래서 꼭지점 좌표 뭐라고 그랬냐면 3,-1을 줬고 지나가는 점 뭐다? 2,2인 거야. 그럼 3,-1을 주는 순간 여기까지 다 썼어야 돼, 벌써.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3,-1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가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가끔 A에다 대입하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얘 당연히 X 좌표니까 X 대입해야 되고 Y 좌표니까 Y 대입하는데 가끔 A에 대입하는 애가 있어요.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면 곤란하다. 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러고 맨날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 2 대입하고 여기 2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 거야. 이게 꼭지점과 한 점을 주면 이거를 수식으로도 줄 수 있겠지만 그래프로도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래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2,1이라고 줬어. 그럼 지나가는 점을 뭐 0,1이라고 준 거야. 얘가 얘랑 똑같은 조건인 거야. 이거를 수식으로 줬냐? 그래프로 줬냐? 차이가 없는 거야. 같은 얘기잖아. 꼭지점과 다른 한 점 준 거잖아. 근데 얘들이 이렇게 주면은 쉬워하는데 또 이렇게 주면 어려워해요. 딱 같은 놈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니 그런다고 애들이 생각보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왜 같은 놈인데 왜 넌 다르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생각보다 그런 놈이다. 안 쓰다 보면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이죠. A 빼기 1이죠. 그럼 A 몇이 되는 거야? 3이죠. 그러면 다 찾은 거야. 얘는 이런 2차 함수식이다. 오케이. 미션 컴플리트 되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두 번째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추계 방정식만 주는 경우가 있어. 뭐만 준다고? 추계 방정식. 여기는 지금 잠깐만 유형 70번에 있다. 유형 70번으로 먼저 갈게요. 유형 70번. 추계 방정식이 줬다는 거는 뭐를 줬다는 얘기냐면 추계 방정식을 줬다는 거는 M을 줬다는 얘기. 뭐를 줬다는 얘기야? M 값을 줬다는 얘기.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남을 수밖에 없냐면 2개가 남아요. A랑 N이 남는다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점이 몇 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2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추계 방정식이 주어질 때는 추계 방정식과 무조건 2점을 줘요. 왜냐? 2점을 안 주면 못 찾아요. 나머지 미지수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정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냥 미지수 하나 더 해결됐네? 2개 남았네? 그럼 2개씩 나와야 되겠네? 그럼 2점 주겠구나.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뭔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 거야. 그냥 미지수 3개 찾는 싸움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본적으로 마3이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쓰여지는 거지. A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뭐 A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A, PQ를 썼어요. 알아서 하세요. 뭐 미지 잘났다고 뭐 여러분들 이거 없죠? 그래서 2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뭐가 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2하고 1,14가 있겠죠.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 A랑 N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열심히 그동안 연습했잖아요. 연습 안 했나요? 중2 때 겁나 나오지 않아요? 지겹게? 기억합니까 이름? 일반 이 정도 기억하죠? 잊었어요? 뭐 잊었으면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잘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꼭 했고 이렇게 모르시면 내가 몰라요. 왜냐? 내가 예림이를 가르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예림이하고 나가 만난 적이 없겠죠. 스쳐 지나갔어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심수를 쓰지 않는 이상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데 이렇게 꼭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알려줘? 피드백을 줘야지 내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얘잖아.
나가 보고 선생님이 그냥 독심술 써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나 여기 잘 몰라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안 알려주면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그럼 여기 여기로 접근하는 거는 꼭지점을 주거나 추계 방정식을 줬을 때는 여기로 연결하는 게 더 계산이 더 간단하다 이거야. 여기다 꼭지점을 주거나 아니면 추계 방정식을 줬을 때는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게 더 간단한 거야. 뭐보다? 일반형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일반형이 접근하는 게 더 간단했다면 우리는 얘로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맞겠죠? 얘가 훨씬 간단하니까 얘로 배우는 거야. 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추계 방정식하고 꼭지점은 표준형으로 접근한다. 그게 더 간단하니까. 일반형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주어지냐? X축과의 두 교점. 자,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 X축과의 두 교점은 X절편을 찾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Y가 0일 때 값이 되기 때문에 Y가 0일 때니까 이 값은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돼요. 재밌겠지만 만약에 이게 만약에 13이야 13이야 그러면 이게 Y가 0일 때 이게 Y가 0일 때잖아. X축이니까 Y 0 대입하게 됐을 때 X값이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니까 이렇게 1과 3의 근을 가지려면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거꾸로 할 수 있죠. 인수정리 같은 거 써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뭐를 가져야 돼? X-1과 X-3을 가져야 되니까 이 두 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차고창 뭐가 남아? A가 남는 거지. 그래서 요게 없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써줘야 돼. A의 X-알파, X-베타. 이건 언제다? X축과의 교점을 할 때. X절편이 되겠죠? 이때는 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쉽다? 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쉽더라. 찾기가. 그러면 이 두 점이 주어지면 미지수가 몇 개 남죠? 하나가 남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점을 줘야 되겠죠? 한 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X축과의 두 교점이 좌표가 주어질 때는 무조건 한 점을 줍니다. 왜냐? A 찾아야 되니까. 미지수가 몇 개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두 개밖에 해결. 그러니까 봐봐. 다 세 개야. 다 세 개인 거야. 아니 뭐 세 개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다 세 개인 거지 뭐. 아니?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방정식적인 관점에서 2차 함수를 찾는 게 제일 간단해.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좀 왕따가 돼 있죠? 지금 좀 불쌍한 애가 한 명 있죠? 보이죠? 누구죠? 1번이요. 제일 불쌍한 애. 나오면 맨날 표준으로 바뀌고. 가장 불쌍하지만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 우리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과연 쓸 때는 언제가 가장 간단할까? 언제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어떤 점이 주어지는 거면?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가장 내가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노가다 문제. 그러면 봐봐. 근데 왜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대입하면 다시 전개해야 되거든요. 아주 귀찮아요. 그러니까 다 넣어보세요. 여기도 넣어보시고요. 여기도 넣어보시고 여기도 넣어보시고 다 연립방식 하면 다 풀려요. 왜냐면 세 점이 주어진다는 거는 식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식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계산이 간단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여기 넣으면요 다시 딱 전개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다 넣어보시면 왜 여기로 넣어서 구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나는 여기서 무조건 구하라고 했다고 이리로 접근해? 안 하죠. 나는 또 이제 다른 것도 해보죠.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간단하더라. 나뭐 얘 하면 딱 전개 때려야 돼. 내가 한 번 더 전개해야 돼. 얘도 전개해야 돼. 귀찮아. 오마이갓. 그래서 이제 얘가 제일 낫다.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어디로 접근한다? 일반형으로 접근해서 뭐를 찾는다? A, B, C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2차 함수식 구하기인 거야. 그럼 총 몇 가지를 배웠죠? 4가지. 그럼 여러분 다 배운 거야.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나랑 만난 지 48분 정도 지났나? 한 47분에서 한 45분에서 48분 사이가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에서 자잘한 것들은 안 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해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2차 함수식을 봤어.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가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거꾸로 가는 거지. 이제는 그래프를 봤어. 2차 함수 그래프를 봤어. 그럼 뭘 찾아야 돼? 2차 함수 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이것도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찾는 거를 연습을 시킨 거죠. 그리고 결론은 미지수를 몇 개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다? 3개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조건이 몇 개 필요하겠구나. 이 미지수 3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설명을 안 듣고 공부하는 애는 그냥 혼자 독학하는 놈이랑 듣고 공부하는 거는 완벽하게 다른 거야. 왜냐면 듣고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구나. 왜 이때 이게 필요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혼자 공부하면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죠. 아니야? 이거 꼭지점 주니까 한 점만 주네? 왜 한 점만 주지? I don't know. 그냥 한 점만 주면 된대. 안 써있잖아. 써있습니까? 거기? 안 써있지. 근데 내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왜냐? 미지수 찾는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게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학원들에서 예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다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수아는 다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예림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원 안 다녔어요? 그죠?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것도 학교에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그때 기억이 안 납니까? 해주셨을 거예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거를 다 듣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의 특강인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할 시간 없어요. 왜냐면 몇 시간만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내가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들 이것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냐? 우리 효리 같은 경우는 개념 프로젝트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더 자세한 영상들은 또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또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찍어놨죠. 한 땀 한 땀씩.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비웠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의 강의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내가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들어봐. 듣고 나서 모르는 걸 봐서 어떻게 하라? 질문해라. 내가 다 가져가서 모든 개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특히 뭐 중학교 때 나랑 본 적도 없는데 뭐 중학교 때 거 강의를 나한테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보내주는 거죠. 유튜브 영상 링크만 주면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오케이 하고 이제 공부하고, 뭐 문제집이 없네요. 그럼 그거 부분만 내가 이제 프린트해서 주면 그걸로 풀고 답도 같이 주죠. 그럼 이제 여러분 공부가 혼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하면 뭐가 좋냐? 뭐 안 됐던 게 있어 그럼 물어봐.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해설책을 주겠죠. 인강은 그런 게 안 되잖아. 인강을 하다 모르면 이제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피드백이 금방금방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뭐 나처럼 뭐 다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여기가 안 되면 중학교 것 중에서 뭐 주고 이렇게 안 되잖아. 그 영상만 봐야 되잖아. 다른 영상도 옵니까? 인강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인강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피드백이 안 되고 내가 편하게 질문할 수가 없고 모르는 데를 정확하게 집어줄 수가 없다는 거 있는 거야. 뭐 1타 강사들이 나보다 더 훨씬 잘 가르칠 수 있겠죠. 뭐 천우지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강의에 보시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모든 시장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게 있는 거야. 항상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거지. 그것만 듣고 하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특강은 2차 특강 마치겠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혹시 하다가 보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